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1월 9일 금순서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국회가 또 만만치 않았죠. 네,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김기춘 대서실장이 비서실장이 출석을 했어요. 네. 우선 정윤회 문건 진위 여부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김 실장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네. 그 얘기 먼저 하시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 관련 문건은 하나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경엽 의원이 문건에 비서실장 교체설이 나왔고 언론 보도하라는 내용까지 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문건 내용대로 언론에 비서실장 교체설이 보도됐다. 이런데도 허위라고 판단하느냐고 성토하자 김기춘 실장은 소위 1월 6일자 문건 내용은 비서실장인 제가 볼 때 전부가 허위라고 확신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질문에서는요. 비서실 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인 뒤에 개인적으로 제 거취에 대해 관심이 없다. 이 자리에 결코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은 호의적이지 않았는데요. 네. 한 네티즌은 다음 정권 청문회 때 김기춘 실장을 보게 될 텐데 그때 하는 답변이 진실이다. 이런 댓글을 달면서 김 실장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줬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중국의 한나라가 왜 망했는지 김 실장과 문고리 3인방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김경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안 나왔어요. 네. 결국 이제 사표를 내고 수리가 되는 이 일파만파의 사태로 번지고 있다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예, 오늘 그 국회 운영에는 한 차례 파행을 겪었었는데요. 이유는 바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민정수석이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라며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여당 의원들은 민정수석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원칙과 관례를 깨자는 얘기라면서 반대했습니다. 결국 여당이 한발 양보해서 김 수석을 국회로 부르기로 합의를 했죠. 그러나 김 수석은 국회 운영에 출석을 거부하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직속상관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출석 요구에도 김영한 수석은 사퇴할 것이니까 굳이 국회에 나와 답변할 필요를 못 느낀다면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네. 이에 야당은 강력 반발했는데요. 박안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국회 무시 행태가 또 얼마나 도를 넘었는지 그리고 청와대 내부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국민 앞에 민낯을 드러냈다면서 청와대를 비난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국회 출석을 거부한 김영한 민정수석에 대해서 사표를 받고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로 출석을 요구받은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향후 상당한 파문이 예상됩니다. 항명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넷상은 술렁거렸습니다. 한 네티즌은 자살한 최경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회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거부로 그게 사실일 확률이 높아졌다고 말했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하극상의 항명까지 청와대 구중궁궐에서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라면서 공직기강이 무너진 청와대 시스템을 비난했네요. 네. 부산경찰청장이죠. 권기선 청장이라는 이가 있는 모양인데 이가 그냥 나이 많은 부하 직원이든 아니든 그냥 입에 다물 수 없는 욕설을 마구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예,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했네요. 사과했습니까? 예. 그 언어폭력 논란을 일으켰던 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이 오늘 오전 경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권 청장은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저의 언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고쳐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권 청장
총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 때도 총경과 경정급 간부들에게 그간의 언행에 대해 잘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의 언어폭력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어서요. 과연 그 사과에 진정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권 청장은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있던 지난해에도요. 네. 심한 욕설로 직원들의 반발을 샀고요. 아, 그랬대요? 예. 네. 고속도로에서 동행하던 간부를 내려라. 갑자기 이렇게 지시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고 여론이 악화되자 경찰청은 어제 직권으로 조사를 벌인 후에 권 청장을 엄중 경고 조치했습니다. 엄중 경고. 네. 그런데 이 엄중 경고가 말이죠. 네. 행정상 공식 징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지휘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경찰청장의 질책성 경고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는 권 청장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오던 갑질 논란이 새해에도 멈추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티즌들의 의견은 권 청장을 비난하는 의견 일색이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대한항공 오너들처럼 고개 숙이면서 속으로는 복수를 다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었고요. 다른 네티즌은 자신의 부하 직원들에게조차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 국민들이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하나라면서 리더들의 자세를 지적했습니다. 네. 바비킴이라고 있죠. 가수죠. 네. 그런데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술이 취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습니까? 네. 요 비행기 안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네요. 네. 지난 7일입니다. 오후 4시 49분쯤 인천을 출발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K023편 안에서요. 가수 바비킴 씨가 비행기가 출발한 뒤 5시간쯤 지난 후부터 술에 취해서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의 허리를 만지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1시간 정도 난동이 이어지면서 이코노미석에 있던 다른 승객들이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난동이 계속되자 승무원들은 바비킴 씨를 이코노미석 뒤편에 승무원들이 앉는 자리로 옮겨서 안정을 취하도록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승객들의 목격담에 따르면요. 당시 바비킴 씨는 대단히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데요. 바비킴 씨가 화가 난 이유는 대한항공이 발권 실수를 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네. 당초 바비킴 씨는 항공권 마일리지 업그레이드로 비즈니스석을 예약을 했는데 항공사의 발권 실수로 이게 이코노미석으로 잘못 배정되었다는 것이죠. 발권을 실수한 것은 항공사의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네티즌들은 그러게 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냐? 대한항공만 타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나 봐 등의 의견을 달면서 네. 땅콩향 논란을 빚은 대한항공과 바비킴 씨를 동시에 비난했습니다. 네. 지난 7일에 있었다는 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쯤 술이 다 깼겠죠? 지금은 다 깨겠죠. 네. 그 뭐라고 해명을 하나요? 그 관련 승무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하네요. 네. 바비킴의 소속사 오스카이 NT 관계자는 오늘 언론사와의 통화에서요. 본인에게 확인해 보니까 와인을 마시고 취한 상황이라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나지 않는다? 예,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니까 바비킴 씨가 일단 대한항공 샌프란시스코 지점 관계자를 통해서 여자 승무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 둘 다 중요하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셋 NH농협금융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문디가 만난 NHCA 자산운용 올셋 투자. 레디? 올셋 NHCA 자산운용.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시는 요일이죠. 금요일. 공연 선물을 드린 퀴즈 코너 잠시 후에 진행이 됩니다. 장원석 아나운서 나오십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GDI 엔진의 강력한 파워, 16휠 기준 18.2km의 압도적 북한 연비, 새로워진 소나타 하이브리드 지금 출발합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네, 지금 시간은 6시 2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2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 여기저기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도 있는데요. 노량진로가 노량진 수산시장 입구에서 노량진 삼거리 방면으로 3, 4차로에 있었던 사고 여파 때문에 노들역부터 밀려서 가고 있고요. 반대쪽도 노량진 삼거리에서 노량진 역 구간 짧게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여의상류 나들목을 조금 지난 지점에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이후로 청담대교까지 계속해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청담에서부터 가양대교까지 차간 거리가 좁혀져 있고요. 강 건너 나란히 가고 있는 강변북로 역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서강대교에서 영동대교, 반대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 동호대교에서 난지나들목까지 정체거리가 제법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권에서는 강남대로가 양재 시민의 숲에서부터 신사역까지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금요 시사 퀴즈. 그래씨, 부장님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얼른 보고서 넘겨. 그래씨, 커피 떨어졌네. 그래씨, 야근한 거 그거 꼬박꼬박 기록하지 마. 우리 땐 야근 마누라도 모르겠어. 이게 다 돈 주고도 못 배울 경험이야. 조금만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래씨. 그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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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씨. 저 이렇게 하면 정규직 될 수 있는 거죠? 오늘의 퀴즈입니다. 지난해 직장인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이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상징이 된 이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장그래, 2번 왜 그래, 3번 안 그래, 4번 또 그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연극 멜로드라마 초대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는 1월 15일 오후 8시 공연입니다. 못난 내가 울고 있네. 네, 정원석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원석 아나운서께서는 미생 보셨나요? 일부만 봤습니다. 일부만. 예, 초반에는 이 주인공이 너무 불쌍해서 네. 못 보겠더라고요. 네. 자, 이 미생은 직장인들의 애환을 현실적으로 그렸다는 호평을 받았는데요. 드라마의 인기로 회사 사무실을 배경으로 한 텔레비전 광고도 부쩍 늘었고요. 네. 예능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직장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인공, 이 드라마의 주인공 네. 이름을 붙인 비정규직 대책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우리의 주인공은 계약 기간인 2년이 끝난 뒤에 정규직 전환에 실패합니다. 정부에서 이사람법 혹은 이사람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놨는데요. 네. 그런데 정부안이 나오자마자 이사람 방지법이 아니라 네. 이사람 확산법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35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인 경우 원한다면 현재 2년인 계약 기간을 4년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2년을 4년까지 늘린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드라마 속에서 이 사람은 정규직 시켜달라 그랬지 비정규직 기간을 늘려달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답니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요. 예.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80% 이상이 계약기간 연장을 원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당사자들이 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이 설문조사에서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의사를 묻는 질문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과 기간 연장 중 어떤 걸 원하는지 물은 게 아니라 네. 기간 연장에 대한 선호도만 조사를 해서 80%가 나온 거죠. 네.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르는 게 낫냐 아니면 기간 연장이 낫냐라고 물으니까 당연히 기간 연장하는 게 낫다라고 네, 답변을 네. 한 거죠. 네. 그리고 한편 한국노총에서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조사에서는요. 비정규직 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가 69%로 훨씬 많았고요. 네. 찬성은 19%에 그쳤습니다. 그렇군요. 이 미생이라는 작품의 드라마의 원작자인 윤태호 씨는 뭐라고 했나요? 윤태호 씨는 언론 인터뷰 많이 했는데요.
다 얘기가 한결같았습니다. 네. 어쩜 이렇게 만화와 전혀 다른 의미의 법안을 만들면서 그 이름을 붙였냐. 예. 고통을 연장하는 게 기회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건 무리가 있다. 네.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해줘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쯤에서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해 직장인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이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상징이 된 이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1번 장그래, 장그래. 2번 왜 그래, 왜 그래? 3번 안 그래, 안 그래? 4번 또 그래. 또 그래. 네,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연극 멜로드라마 초대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오늘 저도- 1월 15일. 그렇군요. 예. 1월 15일 오후 8시 공연이네요. 예. 네. 그 저도 조금 보긴 봤어요. 하도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네. 그런데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비정규직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회사에서 아주 일도 잘하고 맹활약을 하던데. 그러니까요. 네.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 근데 미생보다 더 힘든 게 정말 현실이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의 신입사원 채용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위메프는 신입사원 11명을 뽑아서 수습이라는 직위로 음식점 등을 다니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하루에 무려 14시간씩 일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네. 뭐 거의 정직원 그 이상이죠. 그런데 2주 만에 전원 해고 통보를 받았고요. 일당 5만 원으로 계산해서 55만 원 주고 나가라고 했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수습 기간에 체결했던 계약은 위메프 사이트에 버젓이 상품으로 올라가 있고요. 네. 논란이 되니까 위메프가 결국 11명을 전원 최종 합격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네. 그 구직자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패션업계의 노동 착취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네. 유명 디자이너인데요. 이상봉 씨가 야근 수당 다 포함해서 견습생에게 10만 원, 인턴 30만 원, 정직원은 110만 원 급여를 준다는 소문이 퍼져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패션 노조는 청년 노동을 착취하는 디자이너 1위로 뽑힌 이상봉 씨에게 네. 2014년 청년 착취 대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1등 했네요. 예, 네. 참 불명인데 네. 이상봉 씨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정해진 법을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또 미생에서 이 사람은 이제 고졸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실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대학 진학을 택하지 않은 청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사실 뭐 매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는 날이면 시험 응시 대신에 대학 거부를 선언하는 젊은이들이 종종 있는데요. 네. 한 신문사가 과거 대학을 거부했던 학생들을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회의 학력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도 사무직은 대졸자야지 이렇게 하면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드라마보다 더 혹독한 현실에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미생이죠. 언제쯤 완생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해 직장인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이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상징이 된 이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장그래, 2번 왜 그래, 3번 안 그래, 4번 또 그래.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연극 멜로드라마 초대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는 1월 15일 오후 8시 공연이니까요. 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께는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 N 구독권을 드립니다. 네.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도 힌트 하나 주셔야죠. 예, 아까 제가 초반에 연기하면서 어느 정도 좀 힌트가 나갔는데 벌써 나갔죠. 예. 근데 네. 이게 지금 힌트 드리는데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 제 얘기는 아닌데 제 친구들이 그렇게 강조하시죠? 네. 예전에 부모님 안 계실 때 빈집에서 네. 몰래 그 방에서 재밌는 영상을 볼 때 꼭 네. 이랬더랬죠. 야야야 방문 잠가라. 야 방문 잠그래. 야 방문 잠그래. 문 잠가. 문 잠그래. 이랬죠. 그렇군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로 알겠습니다. 네. 문화 선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문화 선물은 사랑에 대한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연극 멜로드라마 초대권입니다. 연극 멜로드라마는 국내 최고의 연출가로 손꼽히는 장유정 연출의 데뷔작인데요. 이미 지난 2007년 초연 당시 평단과 관객을 모두 사로잡은 바 있습니다. 섬세한 감정 묘사와 깊이 있는 연출로 올겨울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연극 멜로드라마를 관람하실 기회 놓치지 마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의 정면 인터뷰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정윤회 문건 진위 여부를 집중 추궁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문거리 3인방 중 한 명이 이재환 정무비서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김명한 민정수석은 출석을 거부하다가 지금 사표가 수리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파문이 큰데요. 이런 가운데 야당은 계속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여당은 문건이 허위로 판명난 마당에 특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조혜진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시끌시끌했네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좀 얘기 좀 들으셨나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참 많은 국민들이 지금 청와대에 대해서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또 이런 상황까지 발생이 돼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네. 참 우려가 됩니다. 네. 예. 그 김영만 민정수석 비서관이 국회에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못 나가겠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의를 표명했어요. 근데 사의를 표명하려면 지난번에 검찰 수사 결과 나왔을 때 그때 사의를 표명해야지. 예. 그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요?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국회에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나오겠다고 그러면서 사표 내는 건 정말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처사입니다. 오늘 발표된 바에 의하면 예. 민정수석은 전통적으로 국회 출석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예. 여야 합의했다고 그래서 출석에 나가는 그런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예. 이래서 사의를 표명한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논리도 저는 뭐 옳지 않다고 생각이 옳지 않다. 들고 민정수사가 아니라도 뭐 그 이상으로도 지금 국회 나오고 있는데 네. 또 그런 일이 있다면은 이 오늘 회의가 예고된 것이 벌써 열흘이 넘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사이에 이미 저인 출석 문제가 청와대하고 국회 사이에 논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때 그 입장 정리를 다 하고 예. 그 때문에 불출석 때문에 사표를 내야 된다면 그때 사표를 내야지. 네. 오늘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그 사이에 청와대가 뭐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여러 차례 출석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예. 그런데 말을 안 들은 겁니다. 말을 안 일종의 들었다는 거는 항명파동이라고 오늘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고도 그 이전에도 말을 안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 그 취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야 맞죠. 네. 오늘 그 국민 앞에 공개되는 이 회의에서 그 공개적으로 항명을 보여주고 네. 그에 대해서도 적극도 사표 수리하고 네. 사표 수리하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물론 김영한 수석 행동 잘못했지만은 예.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거를 사표 적극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주고 네. 받고 네. 그것도 모자라서 해임 건의하겠다고 약간 좀 보복하는 듯이 예. 그렇게 욕보여 가지고 내보낸 듯한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는 더 네.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건 유출 사건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 문제가 국민들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고도 그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사이에서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예. 게다가 이번에 또 민정수석이 또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면 도대체 청와대 비서실이 뭐 어떻게 운영되는 비서실입니까? 그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오늘 우리 김기춘 실장께서 운영위 출석하시기 전에 보도 자료에서 예. 그동안의 문건 사태에 대해서 자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자성해야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찌라시 같은 그 문건들이 청와대 안에서 문건이 만들어지고 네. 그게 청와대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고 시중에 이 사람 저 사람 손에 돌아다니고 그 자체가 청와대 내부 기강이나 업무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닙니까? 네. 그 위에 민정비서관이 있고 민정수석이 있고 비서실장이 있고 대통령께서 계신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이고 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배경에 보면은 실정법 위반은 아니지만은 내부에 여러 사람들 간의 어떤 암투 같은 것이 벌어지고 그런 것이 이런 수준 이하의 문건이 만들어가지고 유통되는 하나의 배경이 됐던 것 같은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이 또 전혀 지도자도 모르게 이루어졌다면 모르겠는데 일부 위에 수석한테도 보고되고 청와대에도 보고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미 감지가 됐는데 그게 근일년 가까이 이게 시정이 안 되고 방치가 돼가지고 작년 연말에 이게 밖으로 온 세상에 불거지도록까지 뭐 했는가 싶고요. 알겠습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청와대 내부의 여러 가지 참 이 상스럽지 못한 일들 예. 이런 분들을 어떻게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가지 하고요. 예. 두 번째는 특별검사 도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 다 질문하겠습니다. 청와대 내부 문제는 대통령 제외하면 비서실장이 제일 큰 책임자입니다. 예. 당연히 책임지셔야 되고. 책임지는 것은 이제 사퇴하라 이런 얘기신가요? 저는 이 구체적 인사까지 말씀드리는 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네. 더 이상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잘할 수 있는 분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하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인사수석, 이렇게 민정수석을 하는 행태를 보면은 예. 비서실장만이 아니라 이런 그 기본이 안 된 분이 지금 그 안에서 그 수석이든 밑에 행정관이든 경찰에서 파견된 사람들이든 예.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네. 제가 볼 땐 전체적으로 이게 인적 쇄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그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체하라고. 그분들이 저는 그 권력욕이 있거나 사심 있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가장 성실하고 충실하게 모셔온 분들인데 예. 청와대 내부의 국정 운영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힘을 엄청 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그런 정치적인 논란의 자리에서 그분들을 다른 자리로 예. 그분들의 다른 특장을 살려서 뭐 정책이든 뭐 홍보든 뭐 여타 다른 자리로 옮겨라. 재조정해 주는 것이 그분들을 위하는 것이고 네. 청와대를 둘러싼 이런 논란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검 문제는 저는 이 일은 권력 비선 실세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영향을 행사했느냐 아니냐 그게 어떤 비선 실세가 있고 네. 그 사람과 그 주변과 또 청와대 내부에 관계된 사람들의 행동이 실정법에 위반된 범죄 행위다. 네. 이러면은 검찰이 수사하든 특별검사가 수사하든 수사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구체적 법 위반이나 범죄 행위가 없으면은 예. 그거는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그 문건 관련해서는 실정법 위반 범죄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하고 또 불구속 기소도 다 했는데 예. 흔히 말하는 그 비선이 있었느냐, 실세가 있었느냐, 권력 남용을 했느냐, 국정 개입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중앙지검 3차장이 발표하면서 범죄 행위의 구체적 단서는 없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맞다면은 검찰 수사는 거기까지입니다. 네. 검찰이 무슨 정치적 의혹이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풀어주거나 규명해주는 그런 기관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비선 논란과 관련해서 구체적 범죄 행위가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특검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검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재호 의원은 그 특검 쪽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발언도 했던데요. 그건 어떤 취지인지는 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새누리당이 요새 말이죠. 예. 그 친박 비박 그래가지고 별로 조용하진 않네요. 그거 왜 그러시나요? 그거는 저는 잘 모르시나요? 그런 조짐이 우리 당 대표와 또 당 대표의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해서 또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분들의 이런 공방이 조금 이제 소란스러운 네네. 상황을 만들고 있긴 한데 네. 그게 당내 계파 갈등이다라고 하는 건 너무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의도 연구원장의 박세일 씨를 임명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건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명을 해야 된다? 예. 네. 그분처럼 훌륭한 분 친박계에서는 반대하던데요? 예. 친박계에서는 반대하는데요? 예, 반대하는 보도를 보니까 반대하는 게 이제 절차 여론조사 공천 선거 앞두고 공천 심사할 때 여론조사를 여의도 연구원이 하는데 예. 거기서 무슨 여론조사 같은 걸 해서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공천 물갈이하는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니냐 이런 걸 우려한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당에서는 제가 소속해 있는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 네. 다음 총선은 김무성 당권 갖고 있는 김무성 대표와 우리 보수혁신특위위원장인 김문수 위원장이 공천권 내려놓고 네. 다 완전 국민 경선으로 해서 국민들이 직접 새누리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게 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을 도입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공표를 이미 했고 그 구체적 작업을 저희 특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도입하면은 여론조사라는 건 원천적으로 이제 이슈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설령 야당이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가 법제화가 안 돼서 지금 방식대로 공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평상시에 정책 관련된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여론조사는 여의도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많이 하는데 네. 공천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역대 선거 때마다 거의 외주를 줘왔습니다. 네, 외부의 네. 그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줘왔고.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 그리고 여론조사를 조작하려고 마음 먹더라도 그거를 그 예방하거나 네. 못하게 하는 방법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문제 삼아서 그걸 문제 삼아서 박세일 위원장 안 된다고 하는 거나 네. 또 박세일 원장 같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개혁가 명망가를 공천 때 여론조사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상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분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혜진 의원님께서는 당의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이번에 이 개헌 문제에 앞서서 선거구제를 손봐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예. 우선 말이죠. 예. 이 소선거구제 이거 바꿔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런 그 과열 경쟁이나 네. 또 뭐 지역 대결 구도나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바꿔야 된다는 논리도 있고, 예. 또 그 중대 선거구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있고, 거꾸로 또 소선거구제가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다. 예. 라는 점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는 논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특별히 선호하는 선거구제는 없는데요. 네. 헌재에서 어쨌든 기존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네. 선거구 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선거구제를 바꾼다고 한다면은 선거구 획정하기 전에 선거구제 바꾸는 논의부터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석패율제 도입에 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그것도 저희 새누리당 그 보수혁신특위에서 안으로 제시가 되긴 했는데 네. 취지는 저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네. 대표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도입하는 건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석패율제도는 지역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예.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신 분들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예, 이쪽 그 취지는 저는 그 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박계가 연말 연초에 자꾸 계속 만나고 예. 그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그런 상황에서 친이계에서도 잇따라서 무슨 모임을 갖고 있는 것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앞에는 뭐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 그래도 이게 좀 서로 이 공방이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예. 허니문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까? 이게 언론에서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의 그 보도의 속성상 그런 부분 전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네. 친이계 모임이라고 한다면은 작년 연말에 우리 그 대선 기념일 날 또 그날이 이명박 대통령 생신이시고 결혼 기념일이시고 그래서 네. 옛날부터 그날은 해마다 해왔던 그 모임이었고 예. 또 신년에 하고 그거밖에 없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일부러 모였다고 말하면 그거는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원외교 국정조사 문제 관련해서 예. 지금 어떤 입장이신지 마지막으로 간단히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원외교는 우리나라처럼 자원 없는 나라가 해외 자원 제대로 확보 못하면 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예. 근데 이거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네. 투자했다고 바로 효과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투자의 수익률이 몇 프로라고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위험성을 안고서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자원이 너무 예, 없는 예. 나라고 이거 확보 못하면은 지속 가능한 산업 경제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네. 하는 과정에서 뭐 부정이나 비리가 있었다면 당연히 이건 처벌해야죠. 네. 근데 정책적 결정, 위험 부담을 안고 할 수밖에 없는 그 결정을 놓고 수익률이 제대로 안 나왔다 이런 거 가지고 범죄시하고 하는 거는 옳지 않고 네. 제대로 된 자원 개발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국정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복귀라, 너 아빠는 밤마다 어디 간대? 아빠 요즘 대리운전 하신대요. 뭐? 일용이가 대리운전을? 좌우로 정렬 2588이라던데요? 아이고, 그래? 이젠 아들도 2588.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정희성입니다. 쌀쌀해진 날씨. 저는 수트를 입을 때도 청바지를 입을 때도 파크랜드 클래식 패딩을 꼭 챙깁니다. 신사로 보이고 싶을 때도
캐주얼하게 보이고 싶을 때도 클래식 패딩 하나면 스타일이 완벽해지거든요. 조인성이 추천합니다. 바크랜드 클래식 패딩.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이름,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는 퀴즈인데요. 1번 장그래, 2번 왜 그래, 3번 안 그래, 4번 또 그래.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연극 멜로 드라마 초대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